떠서 있었는데. 시작하세요. 저희가 저번에 학장님이 하셨는데 이번에 교육생들이 좀 더 잘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선 자기소개를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르투에서 파란 머리를 맡고 있는 류킴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김륜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승엘이라는 아이디를 쓰고 있는 이승연입니다. 저는 이제 흐안이랑 아이디 쓰고 있는 한현진입니다. 와. 와우. 네, 저희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모집 요강에서 조금 바뀐 부분이 있다라고 하던데 같이 한번 보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선 한번 들어가 볼까요? 볼게요. 네. 지금 보고 계신 분들도 같이 한번 저희 포르투 서울 홈페이지 접속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뉴스로 들어가 주세요. 뉴스가 FAQ인가요? 그걸 꺼버리시면 어떡하십니까? 이거 아닌가요? 시작부터 실수하시면 저희가 아까 당황하지 말고 당황하지 마세요. 당황하지 마세요. 당황하지 마세요. 어둠이 시작일까요? 아니 제가 분명히 아까 제가 이거 아닌가요? 네. 박수. 네. 포르투 서울 들어가서 51점. 모집 일정 바로 메인에 뜨네요. 메인에 뜨는데 바로 오늘부터 네. 오늘 하루 안 보기를 눌러. 근데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일단 뜨고 나면 그렇죠. 뜨고 나면 일단 끄거든요. 일단 꺼야 되거든요. 근데 역시 꼼꼼하게 살피는 게 가장 중요하죠. 모집 요강은. 자, 위에서부터 다양한 이제 네.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제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이 전형 일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작년이랑 달라졌더라고요. 이거 네, 천천히 한번 볼까요? 네, 먼저 체크인 미팅에 여러분이 참석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 체크인 미팅이 총 6번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그 6번 모두 이제 온라인으로 선착순으로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 체크인 미팅에 신청을 하셔서 참여석을 하셔야 이제 다음 피신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피신 같은 경우도 이제 보시면 온라인 신청일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4번 모두 이제 참가하실 수 있고 모두 이제 선착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신청을 하셔서 성공을 하시면 이제 피신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밑에 보시면 다양한 선발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요 혜택들 같은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 포르투 서울 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은 여기 이메일도 있으니까 이메일 통해서 문의하면 되게 잘 친절하게 답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더 궁금한 사항 있다 그러면 이메일을 통해서 문의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저희 그러면 네. 사전에 질문을 받았었는데 그거 네. 질문을 먼저 답변을 해드리고 네. 그리고 실시간으로 또 댓글에서 질문 나오면 그거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저희가 사전에 질문한 게 있었는데 저는 작년에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유튜브에 있는 설명 동영상을 참고했어요. 네. 그래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봤거든요. 저도 늦게 알아가지고 사실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그 코로나 시기에 어차피 유튜브로 보는 건데 합격한 사람도 유튜브로 봤다는 거는 그렇죠. 이 환경이 절대 나쁜 환경이 아니다. 나쁜 환경이 아니다. 네.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저는 사실 저희 학교에서 이제 경남 부산권 설명회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시험 기간이라서 아쉽게 참석은 못하고 저도 온라인으로 참석을 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되게 포르투 서울을 알게 된 게 영화 같았던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저는 제 포르투 서울의 그 인스타에 보시면 카드 뉴스에도 나오지만 되게 제 과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상태로 조금 낙담한 상태로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우연히 이제 시험 기간에 내려가다가 옆을 벽보를 딱 봤는데 포르투 서울 그 벽보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포르투 서울을 알게 됐고 그 길로 이제 포르투의 골에 대해서도 알고 이렇게 지원하게 됐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포르투 서울을 아시게 되고
이렇게 지원을 하시게 됐는지 계기가 궁금해요. 저도 그냥 지원 옆에서 추천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개발자에 관심이 있어서 그래서 이거 하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원했어요. 네, 현진님 같은. 저는 이제 사실 아까도 앞서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약간 늦게 알았는데 저는 그 페이스북에서 어느 날 그냥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보고 있는데 갑자기 포리투 서울이라는 게 있다. 사실 근데 대부분 광고는 건너뛰는데 그날따라 왜 포리투 서울 광고는 눈에 띄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운명이었다. 네,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리투 서울 마치 그냥 포리투 서울이라는 게 있었고 사실 포리투라는 것도 처음 들어보는 단어인데 그냥 뭔가 홀린 듯이 클릭을 했었고 근데 마침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안 남고 이제 곧 이제 지원을 시작한다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아 포리투가 뭐지 찾아보고 바로 지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 개발을 배우고 싶게 이제 라고 생각된 이유도 이제 질문을 주셨었는데 저는 이제 되게 주변에 분들 물어보면 포리투 오신 분들도 이제 왜 개발 시작했어요 물어보면은 이제 대부분 어렸을 때 시작하신 분들은 게임 맞아. 하다 보면은 그쵸. 저희 때 이제 저희 때 라떼는 라떼는 이제 라떼는 막 그 메이플 스토리 하면서 2차 전지 찍고 이러면서 아 게임 너무 재밌다 나 게임 만들어 가야지 이런 걸로 많이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쵸, 저도 게임이 이제 이런 재밌는 게임 만들고 싶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이제 코딩이란 거에 좀 관심을 가지고 한번 배우고 싶다 이런 걸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성인이 될 때까지 막 엄청 많은 기회는 없었는데 포리투 서울이 참 좋은 기회로 이제 동작했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른 분들? 저는 학교에서 코딩이라는 걸 처음 접했었는데 그때 코딩을 배우면은 뭔가 반복적인 일을 프로그램으로 짜가지고 그걸 처리할 수 있고 그런 걸 한 수 있다는 거에 매력을 느꼈는데 처음에 배울 땐 진짜 어려웠었는데 지금은 또 재밌더라고요. 나중에 그걸 딱 만들어냈을 때 그 희열감 이런 게 있어서 희열이 있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릴 때부터 컴퓨터 만지는 걸 그냥 무작정 좋아했었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으로 친구가 이제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언어를 소개를 해줬어요. 그래서 막 그걸로 친구들한테 장난치는 막 무한 루프로 막 경고창 띄우는 그런 장난 많이 치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프로그래밍에 관심이 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C 언어 뭐 이런 거 기초적으로 배우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지원을 했을 때 그 피신 과정을 했었는데 그때 가장 기억에 남는 점과 힘들었던 점은 그 러시와 과제를 하면서 그 기간 안에 풀어야 할 때 그때 과제가 너무 많으니까 그 밤새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그 밤새는 다음 날도 시험이어가지고 좀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좀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어떠셨나요? 뭐 저 같은 경우도 저는 딱 첫날 올라왔는데 방이 너무 추운 거예요. 바로 전날 그 피신 시작하기 바로 전날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시작하는 첫날 바로 독감에 걸려버려가지고 3일 동안 진짜 죽을 고생을 했거든요. 이 시국에 그니까 그때 진짜 너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가 피신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힘들었던 점인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사실 기억에 남는 점이랑 힘들었던 게 같은 건데 러시라는 이제 팀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네, 팀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이제 사실 이제 여러 명에서 같이 팀 프로젝트라는 것 자체가 원래 여러 명에서 같이 코드를 짜잖아요. 이제 그 코드를 평가를 받다가 한 팀원분이 제 코드를 이제 이해를 잘 못하셔가지고 평가를 받을 때 저희 동작도 완벽하게 했고 오류도 하나도 없었는데 이게 빵점도 아니고 마이너스 42점을 받았던 그런 뼈아픈 기억이 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렇게 피신 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그리고 힘들었던 점을 이야기를 해봤는데 또 피신 과정을 통틀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은 누가 있는지 궁금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경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둘째 따님이랑 저랑 동갑이셨으니까 저희 부모님이랑 나이가 비슷하셨어요. 근데 정말 배움에 대한 그 의지가 강하셨고 진짜 도전 정신이 정말 강한 분이셨거든요. 아쉽게 본 과정에서는 지금 함께하지 못하고 계시지만 정말 제가 본받고 싶은 분 중에 한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를 너무 잘 챙겨주시기도 했고. 승현님 같은 저는 여기 피신을 하면서 진짜 기억에 안 남는 사람이 없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열심히 배우려고 하고
뭔가 열의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저는 모든 사람이 다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사실 근데 이거 피신을 과정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너무 좋은 분들 많고 그래서 사실 맞아요. 한 명 한 명 언급하기 되게 애매해요. 아까 그 류킴님 얘기해 주셨던 자경님도 맞아요. 너무 진짜 따뜻하고 좋으신 분이었고 정말 그 열정적인 모습이 정말 보고 배우고 싶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하나하나 언급하기 어려운데 사실 아까 러쉬 얘기했던 그 팀원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근데 되게 뭔가 좀 저는 그러니까 싫었다가 아니라 제가 되게 뭔가 코드를 짤 때 이렇게 남에게 보여줬을 때 확실히 깔끔하게 짜져 있는 코드가 왜 중요하고 그리고 그 주석 같은 걸 왜 달아야 되는지 뭔가 그런 걸 배울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서 되게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절대 막 앙금이 남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잘 지내고 있어요. 잘 지내고 있어요. 절대 막 그런다고 그런 거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짜로 그때는 내가 실수했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설명 못할 때 내가 이거 놓쳤었구나. 그래서 절대 앙금이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하다가 이제 요즘 좀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사실 저 이제 본 과정 같은 거 하다 보면 이것저것 많이 찍먹을 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먹어보다 보니까 좀 백엔드 쪽이 나랑 잘 맞지 않나 해서 이제 백엔드를 하고 있고 사실 본 과정에 오시면은 되게 이 기초 과정이 중요하다는 걸 느껴요. 그래서 요즘은 뭔가 스프링이라든지 뭐 장고라든지 노드라든지 이런 프레임워크보다는 좀 더 도메인 기술 이런 되게 기초적인 부분을 좀 공부하고 있어요. 혹시 뭐 승현님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이 양쪽 분들 1기였는데 저는 2기로 들어와가지고 본과정에 들어온 지 지금 2달밖에 안 돼가지고 일단 본과정의 과제를 조금 집중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스터디나 이런 동아리 같은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저는 안드로이드를 공부를 하려고 그 스터디를 하고 있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멘토님이랑 같이 제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고 약간만 말씀드리면 그 아이돌 비공식 굿즈와 관련돼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걸 얘기하기에는 너무 그렇죠. 너무 좋은 아이템이라 그렇죠. 제 사업 아이템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드릴 수 없고 남들한테 뺏길 수 없죠. 뺏길 수 없습니다. 절대 뺏길 수 없어요. 네. 이렇게 저희가 요즘 집중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 다음에 포르투 서울에 오기 잘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주셨어요. 포르투 서울에 오기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어떤 게 있는지 한 번씩 말씀해주세요. 저는 다양한 사람들이랑 교류를 할 수 있어가지고 좋았고요. 그리고 전공이 비전공자들도 되게 많아가지고 보는 시야나 이런 것들도 되게 다르고 공부한 내용도 많이 달라가지고 진짜 저는 그 부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클러스터가 좋은데 아이맥이 진짜 많거든요. 진짜 환경이 너무 잘 갖춰져 있어가지고 그 점이 너무 좋아요. 맞습니다. 저도 사실은 근데 다들 약간 학교 같은 거랑 이제 포리투랑 뭐가 달라 하면은 저는 일단 포리투는 다음날 나가고 싶다. 맞아. 그러니까 오래 있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 학교는 당장 이 수업 끝나고도 집 가고 싶다. 집 가고 싶다 이런 생각 들고 얼른 이 수업 끝나고 동방 가서 논다거나 이러고 싶다 이러고 싶은데 클러스터는 좀 더 오래 있고 싶다. 그냥 다음날 갈까 더 있다가 막 이런 생각 밤새는 게 자유롭고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 자체가 정말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막 제가 지금 멘토님이랑 프로젝트 하고 있다고 했지만 진짜 좋은 동료분들 그리고 좋은 스태프분들 그리고 좋은 멘토님들이 계시다는 게 포르투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항상 좋을 수만 없죠. 그렇죠. 항상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사실은 근데 나쁜 점이라기보다 힘든 점들이 그렇죠. 있거든요. 저는 이제 포르투 서울에 와서 좀 힘들었던 점을 얘기해 보자면은 사실 본과정 와서는 행복의 연속이에요. 본과정은 진짜 좀 자유롭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람들이랑 떠들기도 하고 이러는데 사실 한 달 피신 기간이 좀 저는 힘들긴 했어요. 언제가 힘들었냐면 사실 같이 나와서 하는 거는 본과정이랑 똑같이 즐거웠는데 이제 마지막 주쯤 되면은 내가 이거 합격할 수 있을까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조마조마하고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 너무 합격하고 싶은데 합격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이제 불확실과 그런 걸로 이제 멘탈이 되게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고 다른 분들은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시험도 되게 밀려서 보고
그리고 첫 번째 시험이랑 두 번째 시험 다 빵점 맞아가지고 완전 성적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그 기간이 너무 초조했거든요. 그때랑. 그리고 대학교랑 약간 병행하고 있는데 그 과제 시험 기간이랑 같이 겹치는 그 순간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힘들었던 건 아까 말씀드렸던 독감 걸렸을 아, 때였던 것 같고 그 외에도 요즘 조금 느끼는 거는 이제 아직 어리다 보니까 내가 군대도 안 갔다 왔는데 과연 취업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조금의 불확실성 이런 게 조금의 힘든 점이자 제가 극복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고 그렇게 42에서 이렇게 오고 나면은 뭔가 달라진 점이 저는 밤 늦게까지 밤새는 게 진짜 엄청 잘 할 수 있고요, 이제. 개발자의 필수 조건이네요. 필수적이죠, 필수적. 그런 능력이 갖춰졌어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는 사실 이제 개발자의 부분에서 좀 더 깊이 있는 그런 탐색이 가능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기존부터 개발에 관심이 있었는데 뭔가 인터넷 찾아보고 그냥 보고 따라치면서 이게 개발이구나 느꼈다면은 포리투 서울에 오면은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게 동작하고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아가는 되게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과정은 단순히 개발자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기라보다는 좋은 개발자가 되기 위해 걸어가야 할 길 그렇죠. 같은 걸 안내해 주는 곳이라서 그런 부분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뭔가 개발을 바라보는 부분이. 맞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 우유부단하고 조금 쉽게 포기하는 성격이었는데 PC인을 하면서 되게 물고 늘어지는 방법을 배우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좋은 사람들이 함께 있으니까 많이 보고 배울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도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저희 앞으로의 나아가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앞으로 어떤 개발자가 되고 싶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현진님 같은 경우는 어떤 개발자가 되고 싶어요? 저는 사실 이제 GitHub 아이디도 프로그레스 한스거든요. 근데 그 프로그레스의 이제 전진의 의미가 저는 좀 사실 IT 기술이 되게 직접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되게 좋은 기술이고 선하게 쓰면 진짜 선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되게 몇 안 되는 기회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좀 더 이제 사회적인 문제나 이런 큰 문제들을 같이 많은 동료들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개발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포리투 과정에서 더 나은 코드를 작성하는 방법 그리고 더 나은 소통 방법을 기를 수 있는데 너무 좋은 것이고 앞으로 그런 개발자가 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승현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42의 과정이 진짜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야를 갈지 그걸 조금 경험해 보면서 어떤 분야로 갈지를 좀 정해보고 싶고 그렇게 찾아 나가고 싶어요. 저도 이제 최근에 프로젝트를 하면서 백엔드 쪽이 저랑 잘 맞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또 제 꿈 중에 하나인 제 인생 목표 중에 하나인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곧 성공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들을 개발하는 개발자가 되고 싶습니다. 너무 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포리투에 오시면은 사실 저희보다 훨씬 좋은 사람도 많고 더 그쵸. 좋은 맞아요, 뜻을 가지고 진짜. 도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맞아요,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네. 그러면 포리투의 본과정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봤는데 그 과정을 하기 위해서는 라피신이라고 하는 시험을 봐야 돼요. 그 시험을 준비를 하면서 준비해야 할 것이나 고려해야 할 점이 있을지에 대해서 말을 해보자면 저는 체력과 끈기, 뭔가 포기하지 않는 그런 도전하는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륜영님은 어떻게 저 같은 경우는 저한테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거는 저는 약간 어릴 때부터 C 언어를 조금 했었는데 그게 아무래도 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C 언어 한번 보고 오는 거를 개인적으로는 좀 추천을 드리고 맞아 싶습니다. 진짜. 그리고 또 있습니다. 그 열정과 끈기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제가 앞에 그 말씀드렸던 카드 뉴스에도 나왔던 내용인데 비전공자라고 주눅들 필요도 없고 그리고 전공자라고 오만할 필요도 없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이제 딱 세 가지 필요하다. 사실 실력은 뭐 제가 감히 어떻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은 사실
개발적인 실력보다는 나머지 세 가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일단 강인한 체력. 맞습니다. 진짜 맞아요. 진짜 중요해 이거는 그러니까 열정과 끈기를 만들어내려면 그렇죠, 체력이 받쳐줘야 되거든요. 아무리 열정 끈기 뛰어나도 솔직히 체력이 안 되면은 따라올 수도 없고 그리고 강인한 멘탈. 솔직히 이 피신이란 과정 자체가 맞습니다. 멘탈을 진짜. 일부러 흔들어 맞아. 놓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저희 때는 이제 라떼는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약간 되게 버그 같은 게 많았어가지고 제가 의도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버그였더라고요. 그냥 버그였던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진짜 옆 사람이랑 그냥 처음 본 사이더라도 언제든 친화력 가지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능력만 있다면은 포리투에 참 잘 어울리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되게 강조하는 게 이제 산무잖아요. 산무죠. 그렇죠. 네. 교재랑 강의, 교수 뭐 이런 멘토진 그렇죠. 뭐 이런 거 없는 걸로 되게 유명한데요. 사실 없이도 학습이 가능했나 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실 것 같아요. 진짜 없이 그거 할 수 있나? 나 비전공자인데 뭐 시어는 하나도 모르는데 괜찮은가? 사실 저의 예시를 좀 들어드리면 제가 이제 한 문제를 가지고 3일 정도 푼 상황이 있었는데요. 저는 되게 그 한 문제를 이제 잘하는 분한테 가서 나 이 문제 진짜 내 머릿속으로는 도저히 모르겠어라고 했더니 이제 그분이 이런 개념을 한번 알아봐라. 그래서 그걸 일단 제가 인터넷에 찾아가면서 노트로 이제 끄적끄적하면서 했더니 어느 정도는 얼추 맞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이 정도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또 다음 스텝을 알려줘요.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알려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진짜 아까 앞서서 말했던 강인한 체력, 멘탈, 친화력만 가지고 있다면 그렇죠. 주변에 저희를 이끌어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다 같이 피신을 합격하고자 하는 게 사실은 피신하는 사람들의 그런 생각이라서 아마 뭐 없이도 가능하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다른 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사실 제 개인적인 특성 때문에 동영상 강의나 책 보는 걸 되게 힘들어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물어보게 되는데 그게 진짜 큰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구글링 하더라도 막 진짜 내가 원하는 완벽한 내 환경에 맞는 그런 답은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맞아요. 주변 사람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찾아봐야 되는지에 대한 힌트도 주시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힌트 이런 것들을 주시기 때문에 뭐 교수, 교재 뭐 이런 것보다도 훨씬 좋은 동료가 훨씬 좋은 그 학습 교재이지 않나. 맞아요. 진짜 정확한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진짜 잘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맞습니다. 옆 사람한테 물어보면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맞죠. 그래서 진짜 옆 사람 뭐 아니면 다른 층 사람 뭐 맞아요. 지금 엘리베이터에서 물어봐도 되고 지나가다가 너무 좋은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저희가 미리 좀 준비해봤던 공통 질문들을 해봤고 네. 이제 또 SNS에서 그 질문들을 남겨달라고 부탁을 하셨대요. 네네. 직원분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뽑히신 분들의 질문을 제가 하나하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인스타 아이디 hin우님께서 교육생분들께 포르투 서울을 진행하시면서 지금까지 어떤 것을 배우셨고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셨는지 얼마나 성장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이거 인스타 아이디 공개해도 되는 거 맞죠? 네. 당첨되신 분들. 당첨되신 분들이요? 네. 네, 좋습니다. 혹시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네네. 뭐 저부터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네. 네. 포르투 서울을 진행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웹에 대해서 전혀 몰랐는데 웹 기술 같은 거를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제 프로젝트를 하면서 네. 그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비공식 굿즈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얼마나 성장했냐라는 질문은 사실 이게 정성적인 거라서 정말 쉽지는 않은데 진짜 요즘 느끼고 있는 건 그건 것 같아요. 매일 내가 1cm라도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걸 정말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포르투 서울에 오면 그런 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리눅스 그 명령어를 처음 접했는데 여기서 그런 거 많이 늘고 시언어적인 그런 부분이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 포리투 서울에 오면은 좀 더 개발에 대해서 사실 포리투 서울에 있지 않더라도 개발자가 성장할 수 있는 길은 정말 많은데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개발을 뭐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관점에 좀 더 뭔가 포리투 서울이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더 빠르고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같은 성장치라 하더라도 포리투 서울에서 함께 성장하는 게 더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인스타 아이디 ANEXXMO42 님께서 포리투라는 아이디를 쓰세요. 네, 먼저 첫 번째 교육생분들께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아직 대학생인데 포르투 서울과 학교 생활을 병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대학생이긴 한데 휴학생이라서 드릴 말씀이 따로 없을 것 같고 저 할 말 많아요. 학교 다녀오신 분이 옆에 계시기 때문에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 피신 기간에는 절대 안 되고요. 안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돼요, 진짜. 단호하게 안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리고 진짜 휴학하는 거 완전 추천드립니다. 휴학 하세요. 현진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휴학생이라서 아, 딱히 할 말은 그쵸.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음. 저 그냥 머릿속 상상해 보면 나는 휴학 안 했으면 못했겠다 아. 라는 생각밖에 없어요, 사실. 맞아요. 주변에 딱 한 분 일단 보긴 봤는데 휴학 안 하고 그 학교 다니면서 기말고사 기간이랑 겹치면서 피신에 나오시는 분을 보긴 봤는데 그런 분도 합격은 충분히 하십니다. 대신 조금 많이 힘들다는 거. 진짜 힘들어요. 네. 네. 그 그건- 기본적인 베이스 실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네. 맞아.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지원 전에 어떤 것을 미리 공부하거나 준비해 놓으면 좋을까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언어와 그리고 또 주변 사람에게 말 걸 수 있는 약간의 이 텐션 높은 자신감. 그쵸. 어떻게 생각하세요? 뭘 준비해 오면 좋을까요? 저도 말씀하신 거 다 중요한 것 같아요. 다. 네네. 맞아요. 오케이. 시원하네. 예, 아까 약간 겹쳤던 내용들이니까 네. 좀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 저는 비전공자라서 현재 개발 기초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 지원을 해도 교육을 잘 따라갈 수 있을까요? 전공자분들이 많이 지원하실 것 같아서 조금 망설여집니다. 라고 하셨어요. 근데 주위에 비전공자분들도 합격하신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쵸, 진짜 일단 저만 해도 비전공자고. 네. 다들 열심히 하시면은 충분히 합격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제가 학장님이 하시는 설명회를 잠시 봤었는데 거기서도 아마 합격생 중에 40%만 전공자고 60% 정도는 비전공자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네. 실제로 비전공자분들이 되게 많죠. 맞죠, 정말 맞아요, 많죠. 진짜. 문과인 분들도 많고 네. 전혀 걱정할 필요 그리고 없어요. 과정 자체가 전공생들에게 유리하게 절대 되어 있지 그렇죠,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포리투에 잘 맞는 사람인가를 찾기 위한 과정이라고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학장님 말씀대로 포리투가 여러분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여러분도 포리투를 선택해야 된다. 맞습니다. 맞아요. 네, 다음은 페이스북 임지성님께서 라피싱 과정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어떤 마음가짐? 저 같은 경우는 딱 들어왔을 때 되게 뭔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뭔가 엄청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그랬는데 진짜 딱 마지막에 남은 생각은 꾸준하게 했구나, 꾸준함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진짜 중간에 멘탈이 터지는 그런 경우가 진짜 많은데 그때 또 다시 해보자. 처음부터 그냥 다시 해보자.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냥 한 달 동안은 온전히 포리투에만 시간 쓴다 생각을 했고 실제로도 그런 마음가짐을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 인스타 아이디 OOA님 교육생분들께 교육 시 공부하는 방법이나 꿀팁이 궁금합니다. 이거는 뭐니 해도 옆 사람에게 많이 물어본다. 옆 사람이 아는 모르면 사람. 다음 주 그 다음 줄, 다음 층, 그리고 구글, 슬랙. 슬랙, 수많은 것들이 있죠. 네. 네, 이런 꿀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꿀팁은 항상 가까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멀리 가지 않는 게 맞아요. 좋아요. 왜냐면 PC는 너무 멀리 나가버리면은 다시 돌아오기가 좀 힘듭니다. 그렇죠. 네. 돌아오기 힘들죠. 네. 그렇죠. 네, 그다음 인스타 아이디 백드럼 다이어리. 네. 42 서울 교육과정을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전 지식과 마음가짐이 궁금합니다. 이건 아까 나왔던 질문이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또 42 서울 교육과정을 통해 개발자에게 필요한 자질은 어떤 것이라는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개발자에게 필요한 자질이 어떤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진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개발자는 진짜 끝까지 내가 그만둘 때까지 계속 끊임없이 배워 나가야 되는 직업이구나. 배움이 진짜. 그만큼 중요하구나. 배울 게 저는 진짜 많아요. 많이 배웠다라고 생각하는데도 아직 이만큼 훨씬 더 많이 남아 있는 걸 보면서 정말 많이 남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생각
어떤 게 있으십니까? 개발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자질. 그냥 어, 이건 되게 좀 애매한 질문인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사실은 저희가 완전히 개발자 되었다고 말하기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사실 저희 포리트에 오시면은 그 되게 유명한 우리 흔히 네카라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의 이제 뭐 애드보케이터나 아니면 뭐 이제 CTO, CEO 분들 오셔서 만날 기회도 많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사실 포리트에서 뭔가 하는 그런 것들이 다 개발자 되기 위한 과정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포르투 자체가 개발자가 되기 위한 자질이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케이.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인스타 아이디 wait a second 님입니다. 포르투 서울을 시작했을 때 목표 혹은 마음가짐 그리고 끝났을 때 변화했거나 느꼈던 마음가짐 생각들이 궁금합니다. 수현님 한번 이야기해 주실래요? 42의 과정이 한 2년 과정인데 아직 42 과정을 끝마친 사람이 없어가지고 근데 저는 그 마음가짐이 조금 좀 더 친화적으로 사람한테 다가가기 조금 편한 게 된 것 같아요. 막 옆 사람한테 모르는 사람한테도 말 거는 것도 좀 쉬워지고 전 진짜 내성적이었는데 막 이런 것도 활동하고 그러면서 진짜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약간 한 달 과정 딱 시작할 때 막 엄청 저는 1기 1차니까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진짜 막 소문이 무성했는데 그래서 되게 긴장하고 왔었거든요. 막 긴장하고 와서 막 나 진짜 잠도 못 자는 거 아닌가 한 달 동안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 막상 이제 끝나고 돌아보니까 아 나 해낼 수 있구나 이런 자신감을 많이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마음가짐이자 느낀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네네. 인사이디 JLoveGood님 입소하고 나서 가장 의외였던 것이 무엇인가요? 입소 이전에 포르투 서울에 대해 생각했던 것과 가장 다른 아니면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어떤 게 있나요? 현진님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사실 진짜 예상 못했던 상황이 너무 많아요.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시스템의 버그라든가 그렇죠, 이런 그렇죠. 것들은 근데 이런 것도 그 이제 포리투의 되게 명언 같은 게 있는데 그렇죠. 인생은 원래 불공평하다. 그렇죠. 아. Life is 네, 맞아요. 라이프 이스 포리투의 철칙 중 하나죠. 인생은 원래 불공평한 그렇죠. 거라서 그런 불공평함이 과연 뭔가 어쩔 때는 좀 억울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예외상들도 너무 많고 진짜 와서 해보시면은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강인한 멘탈을 계속 말씀드리는 게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끈기를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정말 예상 너무 많아서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얘기해야 될지 그렇죠. 너무 스포가 될 것 같아서 맞아.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오세요, 와서 느껴보세요. 어서 오세요. 수현님도 있을까요? 처음이랑 예상이랑 좀 다른 점. 저는 모든 게 다 예상 바뀌었어요. 예상한 것이 진짜 하나도 없었고, 제가 처음에 말했듯이 진짜 시험도 빵점 맞고, 막 그런 것들이 멘탈을 막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뭔가 그 상황에서도 방법은 다 있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진짜 열심히.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인스타 리치명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부자신가 봐요. 그런가요? 리치. 그렇지. 명예 리치. 교육 과정을 통해 어떤 경험, 프로젝트를 하셨는지, 어떤 역량을 쌓으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 동료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이 힘들어졌는데 혼자 공부하는 방법을 터득하셨다면 어떤 방법인지 공유해 주셨으면 합니다. 첫 질문은 사실 좀 앞에 많이 나왔던 이야기인 것 같고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공부하는 게 힘들어졌는데 혼자 어떻게 공부를 하시냐 그리고 그 방법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근데 42에 디스코드가 있거든요. 거기 디스코드에 항상 상주에 있는 저가 있거든요. 그렇죠. 약간 지방령 있죠. 지방령 1, 2, 3인데 네 그런 디스코드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제일 많은 것 같고요. 뭐 그 다음에 슬랙으로도 정말 많이 질문하고 답변되는 문화가 자리 잡혀 있는 것 같고 뭐 또 구글 저희의 친구 구글 네, 또 구글. 있고. 선생님이죠. 맞아요. 친구라 하기에는 너무 그렇죠. 큰 존재라. 너무 높은 분이라 너무 높은 분이라. 뭐 네.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네, 다음 질문으로 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스타 키홍씨님. 네. 다니던 학교 또는 직장을 잠시 그만두고 1년을 포르투 서울에 참여한 만큼 의미있고 후회되지 않는 시간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이건 제가 할 말이 진짜 많아요.
휴학생. 저희 휴학생 둘이 한번 이야기를 아, 해보도록 그쵸. 할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휴학한 지 이제 1년이 거의 다 돼 가는데 처음 1학년 제가 다니는 대학 한 해 동안이 정말 의미 없는 시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제 인생에서 가장 허비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에 반해서 포르투에 와서의 1년은 정말 제 인생에서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고 많은 인간 김윤영으로서 많은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시기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쵸. 저도 정말 그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학교에서 저는 이제 전공생이라서 음. 학교에서 컴퓨터를 배우긴 했었는데 학교에서 배우긴 했는데 사실 학교는 약간 시험을 위해 그러니까 시험만을 위해 하고 사실 그리고 방학 되고 나면 그 학기에 배웠던 게 기억이 잘 안 맞아요. 나요. 그렇죠, 그렇죠. 다 까먹죠. 네, 다 까먹고 뭔가 프로젝트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당장에 뭔가 비주얼적으로 보여지는 거 그리고 그냥 완성만을 위해서 달려오는데 진짜 제가 계속 앞에서부터 되게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관점을 좀 다른 곳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준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앞으로 제가 더 좋은 개발자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너무 뭐 소중한 시간뿐만 아니라 지금만 누릴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절대 후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주변에 그 직장을 그만두고 오신 분들도 사실 계시는데 개인적으로는 되게 만족한다라는 인상을 받고 있어요. 맞아요. 그분들이 또. 그리고 대부분 이제 여기 와서 직장 그만두시고 오셔서 다 좋은 기회로 많이 그렇죠. 나가셨잖아요. 많이 나가고 계시죠. 네, 좋은 기회는 뭐 연봉도 포함될 수도 그렇죠. 있고 이것도 될 수 있고 이것도 될 수 네. 있고 네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스타 아이디 주놈님 포르투 서울 본과정 커리큘럼에 따라 공부하면서 네임밸류 있는 IT 기업에 입사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을 갖추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제가 이걸 정말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사실은 그쵸. 최근에 이제 좀 뭔가 자소서 쓰면서 이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 당장 취업을 하고자 한다면은 이거는 사실 학장님도 자주 언급하셨던 얘기라 해도 될 것 같은데 당장 내가 한 달 뒤 아니면 뭐 당장 지금 뭔가 그렇죠. 상황이 안 좋아서 취업을 해야 돼 이러면은 사실 좀 안 어울릴 수 있는 것 같아요 포리스 서울은. 근데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이 좋은 개발자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 좋은 과정이라 저는 스스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맞아요. 사실 혼자 공부하다 보면은 기초를 막 생각해볼 시간이 없어요. 왜냐면 당장 이거 만들었네 와 된다 이러고 끝이라서 그래서 이 과정 정말 저는 좋은 개발자로 가는데 좋은 과정이고 그렇죠. 그 대신 그만큼 시간을 조금 여유는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막 제 주변에 PC는 하면서도 그렇고 막 현업 개발자로 계시다고 오신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이라고 절대 막 더 뛰어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만큼 포르투에서 하는 부분들은 개발자로서 기초를 갖춰야 되는 기초로 갖춰야 되는 내용들을 가르쳐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좋은 개발자를 위해서 나아간다는 현진님 말씀에 엄청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페이스북 박지효님의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라피싱 과정 동안 개인 과제, 팀 과제를 쉴 새 없이 해결하시면서 멘탈이 무너지신 적은 없는지 있으시다면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수현님. 저 팀 과제도 막 처음에는 빵점 맞고 계속 빵점 맞고 시험도 첫 번째랑 두 번째도 다 성적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진짜 그렇게 멘탈이 엄청 많이 무너졌는데 옆에서 다들 도와주시고 막 이건 이렇게 해라 이거는 이 부분을 공부하면 좋다 약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그분들 덕분에 진짜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들 열심히 하고 있는 그 분위기에 따라서 더 열심히 하게 그렇죠.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도 마지막 팀플을 하면서 이제 처음으로 거의 막 밤을 새다시피 해서 겨우 완성을 해서 이제 잘 작동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어이없는 실수 하나 때문에 저희가 50점을 받아서 통과를 못했어요. 그래서 막 진짜 멘탈이 팡 터졌는데 그 터진 걸 느낄 틈도 없이 뭐 또 그 다음 과정이 있고 그 다음 과정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막 멘탈이 무너지는 걸 크게 걱정은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네. 그렇게 멘탈이 센 편은 아닌데 음. 그냥 흘러가는 대로 계속 따라가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에는. 진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면은 좋은 결과 있으실 거예요. 맞아요. 사실 뭐 자 이거 멘탈 관리하면은 아. 앞서 얘기했던 게 또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렇죠. 사실 완벽한 프로젝트를 만들었는데 제 코드를 너무 어렵게 짜면서 설명하기가 어려워져가지고 이제
0점도 아닌 마이너스 42점이라는 엄청난 점수를 받고 이제 사실 약간 좀 멘탈이 와자작하긴 한데 왜냐면 이제 되게 열심히 많은 시간 공들여 만들었고 사실 완벽한 프로젝트였어서 더 슬펐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주변에 다시 그냥 한 30분 정도 지나보면 다시 원래 과제를 또 다시 진행하는 분위기고 또 이제 주변에서 뭐 다 같이 가자 이런 분위기가 많아가지고 잘 본인 멘탈만 잘 이렇게 지키고 있다면 또 주변에서 이렇게 멘탈 조각들을 모아주거든요. 와자작했던 것을. 그래서 참 주변 도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부분들은. 맞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SNS에서의 질문들을 받고 이제 좀 실시간 댓글에도 많은 질문들을 주신 것 같아요. 네. 네, 실시간 채팅창 한번 보면서 네, 이제 좋습니다. 네, 한번 질문들을 뭐 각자 이렇게 채팅창 위에서 쭉 한번 네. 좀 빠르게 한번 가운데 읽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선착순 빡센가요? 일단 제가 선착순 빡센가요? 데리야끼님이 좀 말씀해 주신 것부터 그냥 간단히 넘어가면 기회가 많이 늘었다고 네, 들었어요. 기회가 많이 늘었어요. 선착순에 대한 기회가. 네. 근데 미리 준비는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작년에 이제 온라인 테스트 합격하신 분들도 같이 선착순에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같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총 6번 체크 미팅 같은 경우는 총 6번의 기회가 있고 피싱 네. 같은 경우는 총 4번이나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네. 너무 걱정 안 하시고 하지만 준비는 하셔서 꼭 네. 통과하셔서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기창님이 그리고 이제 저희 모집 일정 선착순 시간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 잘 공지가 있으니까 꼭 그 시간을 확인하고 그렇죠. 그때 딱 들어오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생각보다 근데 힘들 수 있어요. 그렇죠.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네. 일단 네. 맞아요, 큰일 맞아요. 납니다. 제가 이제 1기 1차였는데 1기 1차 같은 경우는 진짜 며칠만 그 당시에는 이제 별로 알려지지도 않았는데 며칠만 이미 선착순이 다 끝난 그렇죠. 다 끝냈었죠. 근데 지금처럼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뭐 하루 컷이 아니라 몇 시간 컷이 아닐까. 몇 분 컷이지 몇 않을까? 분 컷? 그 정도. 전 개인적으로 몇 분 컷 예상입니다. 그러면 아무튼 네, 좀 준비는 하셔야 된다. 네네, 라고 준비하셔야 말씀드립니다. 된다. 네. 그리고 이제 김기창님의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휴학하는 게 나을까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앞서 얘기했었죠. 이제 다 세 명 다 휴학하는 게 좋다. 네, 의견이었고요. 추천. 휴학 안 하더라도 합격한 분은 있는데 기본 실력은 좀 갖추어져 있는 상태였다. 그분은. 네. 저 눈에 띄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 결론적으로 나이를 극복하기는 어렵나 봐요 라는 질문을 데이비드 킴님이 해주셨어요. 근데 이거 아마 아까 제가 하경님이 함께 하지 못하셨다라는 이야기 때문인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는 게 본과정에 지금 함께 하고 계신 분 중에 어제가 아니죠. 3일 전에 학장님의 그 설명회를 봤을 때 제가 듣기로는 42세까지 있다라고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전혀 나이 같은 건 중요하지 않고 오직 열정만 있으면 충분히 함께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본과정생 중에 학교랑 병행하신 분이 있냐고 이제 물어봤었는데 본과정과 이제 학교를 병행하고 계신 입장으로서 사실 학교가 시간을 되게 많이 잡아먹고 지금 온라인이라 사실 가능한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그래서 가능하지 아니면 과제나 시험 기간엔 조금 힘들거든요. 진짜 힘들어요. 코로나 시국이라 가능하다. 온라인 버프. 온라인 버프가 온라인 버프 가능하다. 진짜. 이제 내년에 많이 해결되면 힘들 수 있다. 힘들 정도. 수 있다. 네. 네,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C 언어 하나도 모르고 들어간 사람들도 본과정 합격한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직접 목격하신 사례가 궁금합니다. 네, C 언어 하나도 모르고 들어오신 분이 제 주변에도 계세요. 제법 네, 많이 계세요. 제 주변에도 계세요. 왜냐면 네. 비전공자분들은 그렇죠. 비전공자분들이 코딩을 있기 잘 때문에. 몰라요. 네. 네. 근데 오히려 진짜 그 피싱 과정 동안에 진짜 열심히 배우셔서 꾸역꾸역 해내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고 진짜 오히려 저는 약간 존경스러운 마음까지 들 정도로. 네, 근데 진짜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준비하고 오시면 조금 더 편하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뭐 내가 준비가 너무 안 돼 있는데 어떡하지 이런 걱정은 굳이 하실 필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이 피신에서 하루에 시간을 많이 써야 된다고 들었는데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 피신에 써야 할까요? 질문이 있는데 이게 코로나 시기와 코로나 아닌 그렇죠. 시기가 좀 다를 것 같아요.
코로나 아닌 시기인 저희부터 얘기해요. 그쵸, 그쵸. 저희 양옆에 있는 분들은 이제 1기, 1차. 이때는 코로나가 없던 시기. 그렇죠. 여기는 이제 코로나. 자, 이게 코로나의 거의 끝판왕에 네. 그- 심지어 네. 2.5단계 올라가면서 그쵸. 시험까지 시험도 한세 번 미뤄졌죠. 밀렸어요. 시험까지 밀린 이런 한번 코로나와 코로나 아닌 경우를 한번 그렇죠. 얘기를 한번 드려볼까요?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거의 한 11시간 했던 것 같아요. 많으면 13시간, 적게는 한 9시간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비신 때. 네. 저도 저희는 참고로 전일제인데 좀 앞서 설명을 드리면 코로나 아닌 경우에는 30일 동안 전일제로 했어요. 저희 설날도 껴있었는데 설날 상관없이 그렇죠. 그런 거 없죠. 휴일 없어요. 그런 거 아무튼 없이. 그런 거 없습니다. 공휴일 휴일은 그런 거 없이 24시간 했었고요. 이제 코로나 지금 상황에서는 그 격일제라고 하죠.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일자가 격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좀 상황이 다를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잠은 좀 충분히 자야겠다는 생각해서 한 8시에서 9시쯤 나와가지고 막차 타고 갔던 것 같아요. 그쯤. 그쵸. 딱 근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 정도로 그렇게 그렇게 했었죠.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격일제여가지고 나올 수 있는 요일이 그 퐁당퐁당으로 월수금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가지고 그 하루 동안에만 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예 24시간을 클러스터에서 보내고 그다음에 그 다음은 그냥 좀 쉬고 또 그 다음에 클러스터에서 한 24시간 계속 있고 밤새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코로나 시기에 좀 격일제 되면서 그렇죠. 체력적인 나이도 요구하는 나이도가 많이 올라간 느낌이 오히려 있어요. 올라가는 네, 오히려 그런 늘어 느낌이죠.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뭐 온라인으로 접속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네, 맞아요. 저처럼 뭐 맞아요. 하루에 10시간 네. 정도씩만 집에서도 꾸준히 하시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집에서 안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확실히 집 가면 어렵죠. 그렇죠. 이제 지원금 관련 얘기가 있는데요. 지원금은 말했다시피 이게 코로나가 몇 단계냐 아니면 코로나가 있냐 없냐 상황에 따라서 너무 달라가지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재단 측에 좀 자세하게 물어보면 좋고 그쵸. 그리고 이제 그 각 해당 피신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자세히 설명이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상황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그때 좀 한번 체킹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염색 색깔이 너무 예쁘다고 들었는데 아, 디도쌤 사랑합니다. 포리스 서울은 두발 자유인가요? 아, 두발 자유인가요? 아, 뭐 이런 시대가 이미 지난 발언인 것 같은데 아, 뭐 학교에서도 요즘 두발 자유 하는데 그렇죠. 서울은 이미 다 두발 자유죠. 그렇죠. 뭐 포리트 서울이라고 두발 자유 아닐 네. 이유가 없죠. 저 좀 있으면 분홍색으로 물들일 예정입니다. 이노콘이라는 게 있던데 이노콘에서도 42서울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네, 포르투 서울에 대해서 엄청 많은 영상을 이미 제가 찍은 걸로 알고 있고, 네. 진짜 준비를 많이 하고, 네, 제가 마침 이노콘 서포터즈라서 아. 네, 얘기를 드리면 사실 이제 재단 공유 컨퍼런스거든요. 정확하게 얘기를 드리면. 근데 이 재단에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지금 현재로는 가장 큰 게 포리투 서울이라서 포리투 서울에 관한 내용들이 정말 많이 준비되어 있고 뭐 많은 학생들의 인터뷰 그리고 사실 여기선 듣기 어려운 이제 취업자들에 대한 인터뷰 같은 내용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포리투 서울 하면 어떻게 취업할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 아니면 이제 CTO 분들이 아까 오고 그랬다고 하는데 CTO나 CEO 분들이 그러면 그분들은 무슨 얘기를 할까에 대한 준비도 다시 한번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걸 통해서 좀 이런 분위기구나 포리투 서울 느낄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 이제 그냥 앞서서 위에 있는 질문에 대해서 잠깐 얘기 드리면 지원금이 얼마 주냐? 지원금 이제 100만 원을 주거든요. 그렇죠. 근데 1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뭔가 복잡합니다. 아까 일단 4대 보험 가입 안 돼 있어야 되고 뭐 중복으로 그쵸, 수혜하는 거 없어야 되고 네.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재단이나 아니면 해당 뭐 지원금을 받고 있는 단체가 있다면 거기를 통해서 정확하게 한번 물어보시는 게 좋고요. 맞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거 다 해당 없다 하면은 8.8% 세금 떼고 그렇죠. 91만 91만 2천 원, 91만 2천 원 정확하게 아. 들어옵니다. 정확한 가격으로는. 진짜 정확하게 착착 들어옵니다. 네, 착착 들어와요. 네. 그 온라인 테스트 통과는 온라인 테스트 통과해 놓으면 이제 언제든 선착순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는 거 보시면 돼요. 내년에 이제 지원을 하지만은 올해 미리 통과를 해 놓으신 분들도 신청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알고리즘 공부에 대해서 나왔는데 저희 새벽반에 알고리즘 공부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아, 그렇죠. 따로 공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막 저녁쯤에 한 점심 드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리고 알고리즘 동아리도 2개나 있어요 저희 포리투에. 그래서 뭐 알고리즘 같은 거는 또 이런 동아리 같은 것도 있고 각자 해도 되고. 네. 맞아요. 또 이런 질문이 있네요. 포르투 서울에 가려면 보통 메일센터에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취해서 가시는 분들도 많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옛날에 개포동에서 이제 피신을 진행할 때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제 고시원이 한 3개에서 4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주로 많이 다니셨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강남 서초에서 피신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냥 그 근처에서 단기로 방을 잡으신다든지 아니면 또 에어비앤비? 맞나요? 이름이? 맞아요. 네, 뭐 그런 걸로 그 방을 얻어서 지내시는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과정 합격하시면 주로 자취방을 많이 구하시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네. 최근에 자취방을 구했고. 그리고 휴학 관련 이야기 한번 드리면은 본과정 같은 경우에 휴학을 딱 2가지 사유로 할 수 있습니다. 아, 3가지. 아, 3가지인가요? 네, 왜죠? 병력, 네. 그 다음에 출산, 아, 그 다음에 그 병.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3가지. 저, 질병. 다 질병. 아, 병원을 입원하거나 그렇죠. 자, 아니면 군대에 군대로 가거나. 끌려가거나 잡혀가거나. 잡혀가거나. 네, 군 입대 관련해서 이제 뭐 사실 개발자들은 병역 특례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그렇죠. 병역 특례 같은 거 준비하면서 뭐 할 수도 있고 사실 개발 문화 있으니까 여기 주변에 포리투 서울에 있다 보면 그 병역 특례 개발자 구해요 이런 것들도 많이 맞아요, 오퍼가 맞아요.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 이용해서 군대를 어쨌거나 가시면 되고요. 군대나 뭔가 그런 병원의 입원이나 뭔가 치료를 위한 사유 같은 경우에는 휴학이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오셔서 정확하게는 이제 재단 측에 문의를 해보시면은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뭐 합격 기준 이런 거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합격 기준은 저희도 잘 모르는. 그렇죠. 사실 근데 어. 진짜 저희가 모르는 게 정답이기 때문에. 알 정도로 일단 뻔하게 뽑지 않아요. 그렇죠. 저렇게 뻔하게 먹지 않습니다. 네. 막 제가 알기로는 시험 잘 쳤는데 떨어졌는데 그 부분도 뭐 충분히 합격한 경우도 아, 있고 맞아요. 뭐 충분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뭐 공식적으로 오피셜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는 이제 포리투에 맞는 사람을 뽑는다. 그렇죠. 그렇게 많은 사람 봅니다. 그 저는 개인적으로 그 나중에 팀 프로젝트 평가를 저희가 가잖아요. 네. 한 번씩 갈 때가 있는데 그럴 때 꼭 그분들한테 그 이야기를 해드려요. 포리투 정신에 맞게 행동해라. 그러니까 최대한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많이 해라. 이런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합격이 있을 것이다. 이런 네.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리투 합격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 포리투 합격 기준이 좋은 개발자다 나쁜 개발자가 절대 아니고요. 포리투 합격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좋은 실력과 그렇죠, 좋은 그렇죠. 개발과 좋은 인성을 가질 수 있는데 그냥 마침 포리투와는 조금 안 맞는 점이 있었을 그렇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포리투 아니더라도 사실 좋은 기회도 많으니까요. 그렇죠. 너무 저희는 탈락하셨다고 해서 뭔가 실망스러워하지 말고 저는 사실 피신 한 달 기간만으로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진짜 정말 좋았어요. 배울 점이 너무 많았어요. 좋은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인생에서 이렇게 좋은 분들을 한 번에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그렇죠. 있나 거의 250명, 네, 300명씩. 그래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질문도 있네요. 피싱 과정에서 최종 선발이 안 되면 이후에 다시 신청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피싱을 신청하실 때 선착순에서 떨어진 거는 여러 번 지원을 하실 수 있지만 피싱을 한 번 지원하신 이후에는 다시는 지원을 못 하신다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딱 인생에서 한 번. 맞아요. 그렇죠. 인생에 딱 한 번, 네. 피싱은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우회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요. 파리나 그렇죠. 그 실리콘밸리에도 해외로 나갑니다. 해외 포리투가 있습니다. 해외 포리투 캠퍼스를 통해서도 그렇죠. 하실 수는 있다는 거. 네. 간단한 아르바이트와 병행 가능한가요? 병행은 가능한데요. 그 지원금은 못 받으실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같은 게 가입되면은. 공식적으로는 안 돼요. 네, 공식적으로는 그리고 권장하지 않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혹시 클러스터의 위치를 알 수 있는 페이지가 있나요? 지도나 서울 포리투 FAQ에는 안 보여서 여쭤봅니다. 라고 하셨는데, 일단, 사이트가 있는지는 모르겠고, 정확하게 위치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본과정을 하고 있는 여기는, 강남구 개포동, 개포로 416, 개포 디지털 혁신파크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피신을 진행하는 곳 같은 경우는, 강남구 서초동, 서초 대룡센터 맞나요? 대룡 네. 빌딩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뭔가 장소들이 계속 조금씩 변동되고 그렇죠, 있어서 그렇죠. 아마 공식적으로 제공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단 현재는 서초 대룡타워라는 곳에서 진행하고 있고 그렇죠. 본과정은 개포동의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라고 검색하시면 나오거나 그렇죠, 그렇죠. 나오기 때문에 그쪽에서 진행하고 있다 정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진님 유튜브로 보니까 스타크래프트 중계도 잘하시던데 원래 그렇게 입담이 좋으신가요? 라고 딩고쌤님이 아 감사합니다. 딩고쌤님 사랑합니다. 아, 그래. 누군지 알거든요. 잘 아는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김또래 애기님이 이제 국비 교육 지원을 이미 받은 사람도 포리투 서울에도 함께 할 수 있나요라고 하는데 사실 출신이 정말 다양해요. 학교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각자 혼자 공부하다 오신 분들도 있고 그쵸, 학원도 그쵸. 있고 국비 교육도 있고 뭐 다른 경쟁 업체들 있죠. 뭐 사피라던가 경쟁업체. 부스트 캠프들 있는데 뭐 전혀 출신 성분 절대 가리지 그렇죠. 않고요. 전혀 뭐 상관없어요. 그런 걸로 차별하지도 않고요. 네. 애초에 그런 건 그리고 이제 뭐 그럴 것 같습니다. 같은 분이 이런 질문도 주셨어요. 피신 합격하고 보니까 명문대 학생들이 많이 살아남나요?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상 대학교를 잘 몰라가지고 그렇죠. 사실 뭐 나이도 잘 모르고. 나이도 잘 모르고 이 사람이 어디 다니는지 잘 몰라요. 그렇죠, 그렇죠. 뭐, 그래서 네.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지 네. 않을까. 네, 그리고 대학교를 안 가시고 그렇죠. 고등학교만 하고 오신 분들도 정말 많기 때문에 뭐 사실 개발만 잘하면 되는 거지 뭐 출신 성분이 크게 중요하나 그렇죠. 전혀 중요하지 네. 않죠. 일단 포리투 서울은 그런 거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수강 신청서는 빡셀까요 했는데 사실 저희는 잘 모르겠어요. 어땠나요? 2차 신청은 어땠나요? 저는 대기자가 한 1000명 가까이 있었는데 네. 그 추가 합격으로 갑자기 전날에 연락이 와가지고 음. 등록을 했거든요. 아 전날 네. 운이 좋았네요. 네, 뭐 저는 미리 알고 있어가지고 했던 것 같은데 사실 뭐 수강 신청서는 빡셀지는 그때 가봐야 알 것 같아요. 예측은 어렵다. 네. 해외 포리투와 그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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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국비 지원 교육 관련해서 약간 그 지원금 관련해서 코멘트를 하나 해드리면은 국비 지원금 많이 받고 계시면은 그 해당 쪽에 한번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원금은 동시에 못 받을 가능성이 매우 그렇죠.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개인적으로 좀 확인해 보시면 좋다. 출신 성분이 어디냐는 상관없는데 지원금은 출신 성분을 그렇죠. 좀 가린다. 지원금은 좀 가린다. 네, 지원금은 좀 가린다. 중요하죠. 네, 그리고 또 이런 질문도 해주셨어요. 해외 포리투와의 협업 프로젝트가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사실 올해도 조금 준비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스태프분들이. 근데 갑자기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조금 못하신 걸로 알고 있고 내년에는 이제 좀 괜찮아지면서 다양한 활동들을 준비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피와의 차별점은 뭔가요? 하는데 사실 제가 사피를 안 해봐서 저도 안 해봐서 이 부분은 제가 구글에 한번 저 가끔 포리투 서울 자주 검색해 보거든요. 그리고 제 블로그도 있어가지고 나오나 안 나오나 이런 거 해보는데 어떤 분이 사피 그리고 부스트 캠프 포리투 서울 이런 비교를 했던 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거 한번 구글에 검색해 보시면은 같이 경험하신 분들이 올려놓은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피에는 저희들이 없어요. 그렇죠. 이거 진짜 맞네. 큰 차별점이다. 차별점. 저희들이 없어요. 이거 진짜 큰 차별점이네. 네. 그래서 아마 좀 한번 해보시면, 그러니까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그 커리큘럼이 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서 그렇죠. 커리큘럼만 봐도 사피의 지향점과 포리투 서울의 지향점이 많이 다르다는 게 아마 느껴지실 것 같아요. 네, 이런 질문도 있네요. 피신 때 친해지고 끝까지 열심히 같이 갔는데 떨어지신 분과 포르투 서울 외적으로 같이 스터디하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네.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 그렇게 되게 끈끈하게 뭉쳐 계신 분들이 계시고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8명이서 같이 다녔는데 그 중에 2분이 떨어지셨는데 2분과도 한 번씩은 연락을 하는. 그리고 남녀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현재는 한 70대 30 정도로 70, 알고 있어요. 30. 근데 이 자료는 공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그렇죠. 있어요. 네. 어디서 볼 수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네, 않는데. 정확하게는 나진 않은데 네. 네. 그 학장님의 페이스북에 한번 공유가 됐던 적이 있던 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민석 학장님 그 홈페이지에도 나온다고 합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이거 아마 이 자료는 이게 되게 이 포리투 서울은 되게 투명하게 운영되고 그렇죠, 있어서 이 자료가 되게 저는 어딘가에 공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찾아보시거나 정말 궁금하시면 재단 측에 문의하면 아마 답변을 해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왼쪽 남자분 여친 있나요? 여기서 왼쪽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그리고 학장님께서 포리투 서울에서 서너 달 지나면 복잡한 수학 나온다 하셨는데 어느 정도 수학 역량을 갖춰야 하나요? 라고 했는데 저는 문과 출신이고 혹시 이과이신 분 있나요? 진짜 이과죠. 저도 이거요. 네. 아 그런가? 전 문과 출신이라서 이과 분들 먼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근데 확실히 수학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확실히 진도가 빠르시더라고요. 도움이 되는 것 그렇죠. 수학을 알면 조금 과제 중에서 특히 수학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데는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근데 뭐 없어도 크게 막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학장님도 뭐 그런 공식 같은 건 다 찾아보고 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네. 하신 적이 있으시고 그래서 수학 때문에 크게 네.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문과여가지고 삼각함수를 아예 모르는 상황인데 좀 그런 뭔가 이산적인 수학 이런 것들 많이 요구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유튜브 보면서 혼자 학습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수학 역량 어느 정도 갖춰야 되나요라기보다는 수학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것 같아요. 과제를 하면서 내가 수학을 공부하면서 이걸 코드로 적용할 수 있냐 이런 능력이 더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이 능력은 오셔서 기르면 됩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네. 충분히 기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휴학하고 오시는 분들 보통 몇 학년이 제일 많은지 알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재단 쪽에 한번 알려줄 수 있는지 물어보면 좋을 것 같고 사실 근데 대부분 이런 과정들을 하는 분들은 대부분 3, 4학년 휴학생들이 많죠? 주로. 그쵸. 네. 보통 나이대가 어떻게 되나요? 20대 초가 대부분인가요? 라고 질문을 또 주셨는데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24.6세 정도가 평균이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평균을 약간 내려주는 되게 젊은 분들이 그렇죠. 많아가지고 좀 젊은 분들이 갑자기 네. 생겨가지고 근데 이 평균의 함정이 좀 있을 수 그렇죠.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있을 수 네. 있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20대부터 뭐 30대까지 되게 많은 분들이 있고 사실 근데 나이를 잘 몰라요 저희가. 그렇죠. 나이가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막 11살 위 형님한테도 반말하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노안이 오려면은 햇빛을 충분히 봐야 노안이 잘 온다는데 그렇죠, 다들 그렇죠. 햇빛을 안 보시는 그렇죠. 분들 그런지 다들 초동안이에요. 초동안이라서 잘 몰라요 나이를. 그렇죠. 네. 10에서 40대까지 다양하시다라고. 네. 네. 들을 수 있을까? 네. 본가정에서 인턴십 하신 경우도 있나요? 인턴십 하는 분들 꽤 많은 걸로 알고 저도 있고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취업도 실제로 성공하는 경우도 그렇죠. 많고. 최근에 취업하신 분들도 되게 많고. 네. 그리고 본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인턴십은 이제 저희 공통과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본과정에 오면은 그걸 끝내고 나면은 포리투 서울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인턴십도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본과정 합격 결과는 그때그때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라떼는 또 한 번 더 얘기해도 그렇죠, 되겠습니까? 라떼는 이제 1기차 서울 바야흐로 포리투 서울이 처음 생겼을 때 그렇죠. 그때 이제 아무도 언제 나올지 예측이 안 되니까 전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그냥 매 42분마다 봤던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래서 아마 한 1, 2주 내로 결과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진짜 네. 보통 일주 내로 네.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같은 것 때문에 예외 변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는 이제 딱 때마다 다르다 정도로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딩코쌤님이 승현님께서는 클러스터 건물에서 가장 좋아하시는 공간은 어딘가요? 왜 좋아하시는지도 궁금해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시던데 팬으로서 항상 찐 응원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 클러스터 건물에서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 2층에 계단으로 올라가서 딱 왼쪽에 보면은 그 사물함 앞에 그 자리를 제일 좋아해요. 그 자리가 진짜 집중도 잘 되고 거기에 사람들 되게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야기하는 것도 좋아해서 그 자리가 정말 좋아요. 감사합니다. 현진님 블로그 알려주세요라는 분이 블로그요? 네. 이건 제가 채팅으로 따로 남겨야겠고 홍보해도 되나? 지금 몇 명 보고 있죠? 그렇죠. 저도 홍보 좀 해도 되나요? 120명이 보고 있는데 홍보해도 되나? 그러니까 오늘 조회수 120 찍나요? 네. 그쵸. 수학, 문과도 삼각함수 배우긴 하는데, 그렇죠. 고등학교 때는 안 배우고, 중학교 때. 너무 머나먼 이야기야, 사실. 너무 멀어요. 네. 수학은 최소 기준이 고졸. 근데 저 이건 동의 안 하는 게, 문과 수학은 수학이 아니란 말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한 초졸 기준이면 되지 않나. 초졸, 중졸. 네, 초졸, 중졸. 네,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피에서도 오나요? 사피에서 오신 분 있던 것 같은데, 아닌가? 나 저 있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사피에서 오신 분 있어요. 네, 네네네. 맞아요.
그리고 이런 질문도 있네요. 라피신 안 할 때 서초 클러스터는 어떤 식으로 쓰이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그 쌤분들께 질문 드린 결과로는 이제 그 본과정생들도 쓸 수 있게 풀어주신다고 합니다. 클러스에 개인 사물함 같은 거 있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서초 클러스터에는 없더라고요. 가보니까. 아 맞아요. 네, 서초 클러스터에는 없고 여기 저희 개포동 클러스터에는 많이 있습니다. 충분히. 네. 네, 사실 개포동에 준비되어 있는 공간들도 많고 그렇죠. 아직 사물함도 저희가 못 써본 데도 그렇고 있고. 근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 좀 사용의 제약은 있습니다. 현재. 그렇죠. 막 샤워실 또 그다음에 있었고, 잘수 있는 잘 수 있는 곳들. 공간도 준비는 돼 있다고 네. 하는데 아직 한 번도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개발 시작한 계기가 게임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라고 하셨는데 어떤 게임을 좋아하시나요? 라는 질문도 있네요. 현재 즐기는 게임. 사실 이제 또 라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아. 라떼는 사실 저희 때는 메이플 스토리밖에 아, 없던 시절이라 그렇죠. 메이플 스토리인데 요즘은 당연히 롤을 그렇겠죠. 주로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참고로 이제 저희 4리투 내에는 되게 다양한 동아리와 대회들이 열리는데 저희 e스포츠 동아리에서 롤 대회를 열어가지고 내부적으로 롤 대회 같은 것도 하는데 이제 저 롤 최근에 우승을 했습니다. 거기서 롤가 칭호도 롤가 있던 칭호. 아무튼 그런 것도 있고 드디어 따내셨던. 네, 드디어 따냈던. 아무튼 개인적으로 현재는 롤을 열심히 즐기고 있고요. 네. 네, 경험자의 감으로 보시면 4기 1차 연기 안 되고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까요? 근데 이거는 진짜 저희도 모르고 스태프분들도 모르고 네. 그냥 우주만 알지 않을까? 우주만이 알지 않을까? 네. 지켜보시면 이게 저희 현재는 그 2.5단계 올라가지만 않으면은 일단은 계속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피싱 같은 거 연기하지 않고. 근데 오늘 보니까 확진자 벌써 600. 29명. 와. 코로까지만 언급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아, 이게 진짜요? 단어 들어가면 안 된다고 아, 하는데. 그런가요? 아무튼 네. 그래서 629명이어서 앞으로 계속 확진자가 증가 추세라 사실 이거는 진짜 그렇죠. 우주만이 알 것 같아요. 우주만이 알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까지 새로운 질문 안 나온 것 같아서 이거 마지막 질문으로 하고 이제 슬슬 마무리해봐도 괜찮을 네. 것 같아요. 만약에 질문이 있으시면 지금 바로 그렇죠. 올려주시면 지금 바로 바바바박 올려주셔야 됩니다. 올려주시면 네, 답변을 체크인 미팅에서는 신원 파악 외에도 간단한 면접도 진행이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체크인 미팅에서 뭐 하셨어요? 저 사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저는 그냥 신원 확인 정도였던 네. 걸로. 저는 되게 그냥 허탈했어요. 그냥 네. 그거 보면 되게 막 기간 여러 개 신청하게 돼 있고 막 맞아, 엄청 맞아. 많은데 그냥 이 사람이 진짜 사람인가만 아, 확인하는 맞아. 그 사람이세요 물어보는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죠. 네. 민증 한번 보고 얼굴 한번 보고 네 알겠습니다. 아, 약간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 아, 오케이. 딱 그 정도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과제를 뭐 받아서 하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커리큘럼은 그 4리투 서울 홈페이지 보면 자세히 나와 있지만은 기본적인 그 과제 수행에 쓰이는 언어는 C 언어라고 보시면 돼요. 언어 같은 경우에는 지정되어 있고 각 과제마다 그 과제를 이제 그 언어로 해당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보통 교육 2년을 다 채우시나요? 아니면 중간에 취업하거나 다른 길로 빠지는 분이 많으신가요? 제가 알기로 목표는 2년을 안 채우고 빨리 취업을 보내는 게 목표인 걸로 알고 있고 그런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네. 네. 그리고 뭐 보드게임 동아리 얘기가 나와서 동아리 좀 말씀드리면 동아리가 저희 그쵸. 한 40개, 50개 정도가 그렇죠. 되죠. 한 4, 50개 되죠. 네. 뭐 진짜 다양한 동아리도 있어요. 이런 동아리도 있어 할 정도로 맥주 만든 동아리도 맥주도 있습니다. 만든 맞아요. 동아리 있고 수영 동아리도 있었던 아 걸로 맞아 알고 수영 있고 동아리 있고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동아리도 방송부 네, 방송부도 같이 있고 보드게임 동아리도 있고 말했다시피 근데 이런 노는 동아리만 있는 게 아니라요. 그렇죠. iOS, 뭐 안드로이드 그리고 뭐 아까 말했듯이 PS 같은 것도 두 개 알고리즘 동아리, IoT 동아리도 있고 IoT 동아리도 클라우드 있고 동아리도 클라우드 있고. 동아리도 아, 있고 맞아요. 네, 클라우드 동아리도 되게 제가 하고 있는데 아, 네. 열심히 진행 중이에요. 네. 새로운 부원 뽑아요. 아, 아무튼 홍보를. 네, 네, 그런 것도 그렇다고 있고요. 합니다. 네, 되게 엄청 많아요. 진짜 알기 어려울 정도로 근데 새로운 기수들이 들어오면 뭐 기수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면은 많은 그 회장분들이 홍보를 하시기 때문에 그때 오셔서 또 새롭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새로 만들어도 되고요. 네. 동아리뿐만 아니라 뭐 대회 같은 것도 되게 자주 있고 정말 내부적으로 그냥 괜히 여기 학장님이 계시는 이유가 학교처럼 뭔가 다양한 활동들이 있다 코딩 외에도 그런 걸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정도로 질문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이렇게 저희 본과정생들이 진행하는 온라인 설명회
이렇게 한 시간 정도, 한 시간 조금 넘게 진행을 해봤는데요. 어떻게 다들 재미가 있으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또 뭐 궁금하신 점들 있으시면 뭐 재단을 통해서 이메일이라든지 아니면 인스타, 페이스북 통해서 다양하게 컨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인사해 볼까요? 네. 네, 하나 둘 셋 하면 안녕 하는 거. 하나 둘 셋 안녕. 안녕.